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비용처리를 하려고 해도 가산세 3%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00원 3%면 150이. 그럼 150을 굳이 쓸데없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는 겁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부인되거든요. 100% 부인됩니다. 100% 심하다? 그럼 99.9%로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미용실에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세무조사까지 나오면 솔직히 부인당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 설정란에 입력을 해두면 내가 낼 부가세 10%를 할인을 받습니다. 수백 수천만 원 폭탄 맞으신 분들을 많이 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께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들에게 계약서 같은 거 잘 작성해 두시고 노무 자문도 평소에 잘 받으셔서 문제 없게끔 사전에 잘 세팅해 두셔라. 안녕하세요. 절세무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미용실 전문 세무사로 어떻게 유명해져가지고 미용실 대표님들이, 원장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제 업체에서 사실 미용실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몇 개예요? 그래도 50개 이상은 아, 됩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서 미용실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미용실 원장님들께서 세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세무사한테 많이 맡기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절세를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세세하게 그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저도 또 미용실에 관해서 이제 하도 옆에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뭐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네. 일반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들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이 과세자랑 일반 과세자 좀 뭘로 내는 게 제일 유리하냐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에 개업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다들 간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간이로 냈을 때가 대부분 유리할 경우가 80% 이상이긴 합니다. 근데 간혹 일반이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초기 공사 비용, 투자 비용이 세금 계산 다 끊겨 있다. 근데 이 금액이 꽤 크다. 그리고 내가 하반기쯤에 개업을 한다 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인테리어를 비롯해서 초반에 내가 아무래도 의자며 기구며 약값이며 장비며 광고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내가 실제 벌어들일 매출보다 클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일반이 유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이로 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뭐 세금을 적게 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핵심은 내가 매입한 금액이 매출보다 클 것 같다. 그 해에. 그렇다면 일반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같은 걸 누락을 했다. 세금계산서 누락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업자가 10% 까줄 테니까 없이 가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락을 해버렸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끊긴 비용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간이가 유리합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색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업자한테 그냥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 그러면 네. 5,500만 원 그냥 정당하게 지불하고 차라리 세금 계산서 끊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부가세에서는 어차피 10%를 내고 끝나, 10% 덜 내고 안 끝나 똑같거든요. 근데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를 할 때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고스란히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5천이 만약 안 끊겨 있다, 그럼 이거를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말을 제가 하겠지만 할 수는 있는데 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실을 모르면 누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해도 가산세 3%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00원 3%면 150이에요. 그럼 150을 굳이 쓸데없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그리고 그 해 벌어들일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클 것 같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적절히 다 끊겨 있다 라고 하면 일반이 유리하고, 그게 아니면 간이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더 고려사항이 많지만 제일 베스트는 사실 내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고 사전에 뭐가 더 유리할지를 여쭤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말한 방식으로 좀 하면 그래도 95% 이상은 적절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미용실을 또 하다 보면 봉사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팁? 네, 봉사료 바로 지금 피디님 팁 나오시잖아요. 팁을 주나요? 미용실에?
사실 봉사료를 더 넓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도 봉사료가 될 수 있지만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 그런 데 보면 봉사료가 애초에 끊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음식점 같이 미용실도 사실 봉사료를 끊을 수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업종도 정해져 있어요. 세무사업? 안 돼요. 이렇게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봉사료를 왜 끊냐면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 1억 중에 예를 들면 2천만 원은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을 했어 라고 하면 2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 200은 안 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탈세로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봉사료를 절세로 적절히 활용하는 건 좋으나 이걸 탈세 영역까지 가는 것은 사실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부인되거든요. 100% 부인됩니다. 100% 심하다? 그럼 99.9%로 할게요. 제가 봤을 때 미용실에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세무조사까지 나오면 솔직히 부인당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소명으로 끝나면 모를까 조사까지 가면 사실 이기기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있어요. 적정한 선을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에게 보다 좀 디테일한 상담이 원하시는 분들은 절세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봉사료를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봉사료는 사업자인 내가 공급하는 그거와 별개로 그 종업원의 뭐 그런 친절함, 언행, 그런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거에 대응되는 대가로 종업원의 친절함을 쉽게 말하면 대가를 주는 거거든요. 고객이 잘 응대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사실 봉사료예요. 그래서 이 봉사료가 매출의 비중에서 너무 과다하게 차지하면 당연히 부인되기 쉽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비율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봉사료를 인정받기가 쉽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요. 동네에 있는 미용실이라도 그 세금을 좀 일부러 높게 책정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뭐 세금 높게 걷어간다 뭐 이런 동네 아주머니의 좀 한탄을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되게 인싸시네요, 피디님. 한 15살쯤인가 중학생 때 그랬거든요. 그 나이에 봉사료를 또 들어보셨구나. 그때는 봉사료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저희 머리 깎으러 가면 항상 아이고 나는 뭐 번 것도 없는데 뭐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높게 책정해서 나온다 일부러 막 그 당시엔 현금 장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좀 들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만약 봉사료를 간다라고 하면 이 요건이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부인되기가 쉬우니까 이거 이 5가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내가 받은 대가가 구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봉사료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봉사료는 사실 거의 100% 부인이 됩니다. 두 번째, 그 구분된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이 된 게 명확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봉사료 지급 대장이라는 걸 작성을 해둬야 되고요. 네 번째로 5년간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받은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실을 입증을 좀 거부한다, 자기 수익으로 잡히면 또 세금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의 신분증이랑 받았다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금융계좌 이체 내용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5가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봉사료를 인정받기 힘들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형식적인 건 당연히 갖춰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봉사료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부분을 비율까지도 고려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그런 모르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표님이 미용실을 50개를 이렇게 기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0개 운영하면서 이 정도 선까지는 봉사료가 인정되는데?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사실 있죠. 그게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여기서 말 못해요. 영업 비밀?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면 이제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그러네요. 이거 되게 이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봉사료는 사업장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이제 그만큼 절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절세 방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절세 방법을 이제 제가 크게 3가지를 말을 할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비용 처리입니다. 내가 비용 처리를 사업상 경비를 얼마만큼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 금액이 줄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절세가 되는 거거든요. 부가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용 처리가 누락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데 생각보다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락되는 것들 위주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업자가 이거를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면 10% 할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많이 꼬드기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 할인 받는다는 느낌으로 안 끊고 진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 계산서 안 끊었으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겠죠.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누락이 된다. 근데 내 소득세율이 예를 들면 15%대다. 그러면 15%에 지방소득세 1.5%에 한 건보료 8% 넘죠. 이거 합치면 24.5%가 넘습니다. 그럼 대략 4분의 1이라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1천만 원이 세금이 건보료가 1천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었는데 내야겠죠. 엄청 큰 금액이야 사실. 400만 원을 할인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면에는 1000만 원이 날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더 웃긴 건 뭐냐면 어차피 계산서를 4,400 주고 끊었었더라도 400만 원 어차피 부가세에서 공제가 됩니다. 400은 어차피 아낄 수 있었는데 나는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날린 거죠. 4천만 원을. 저희 절세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조건 인테리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수기로 구두로 여쭤보거든요. 이런 거 혹시 누락된 거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는 다 체크해가지고 이런 거 다 비용 처리를 도와드려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 손에는 대표님이 떠안는 거니까 이런 걸 꼭 영상 보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이런 거를 누락되지 않게끔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메타 광고비. 메타도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젊은 미용실 원장님들은 메타를 광고를 많이 돌리는데 인스타. 그렇죠. 근데 사실 네이버 광고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이런 광고를 돌릴 때 메타 광고비가 해외 결제분이기 때문에 카드를 내가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써도 누락이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 결제를 했다고 해도 이 메타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꼭 드려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400에 대해서 썼다라고 하면 대략 100만 원 이상이 누락이 되는 거죠. 내가 낼 세금을 100만 원 쓸데없이 더 내는 거다. 그래서 메타 광고비 같은 해외 결제 사용원도 꼭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된다. 구글 에즈나 뭐 메타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사업자 입력하는 란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입력하면은 네. 메타에서 너네 우리한테 돈 줬네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론을 말하면 이거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그 설정란에 입력을 해두면 내가 낼 부가세 10%를 할인을 받습니다. 내가 사업자니까. 아, 사업자. 네. 이거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결론을 말하면 내가 사업자번호 입력하면 내가 550 낼 거 500만 내거든요. 55만 원 냈고 50만 원만 내고. 그래서 이걸 꼭 입력을 해 두셔야 된다. 근데 이걸 입력을 했더라도 이 사용 내역은 무조건 결제 내역은 세무사 사무실에 줘야지 알 수 있다. 해외 결제분. 그 은행에 전화하면 바로 주던데요. 그건 이제 체크카드이고 카드사에 연락하면 주죠. 맞아요. 카드사에 맞아요. 연락하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엑셀로 주더라고요. 맞아요. 전 해봤어요. 그리고 재료값도 사실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짜잘짜잘한 금액 그냥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쌓이면 똑같이 엄청난 금액을 내가 손해를 본다. 100만 원만 돼도 4분의 1이면 25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비용 처리를 꼭 내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안 끊었으면 무조건 이 영수증 계좌이체네요. 무조건 세무사님한테 주셔야 된다. 고정 거래처가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급해가지고 당장 내일 뭐 파마 손님이 있어서 쿠팡에서 물건 산 경우에도 쿠팡에 뭐 카드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결제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겠네요. 만약에 홈택스 등록된 카드로 결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뭐 분실 및 재발급으로 홈택스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썼다. 그럼 그거는 홈택스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 안 뜹니다. 그래서 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내가 사용한 게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엑셀 내역을 세무사님께 드려야 된다. 미용실 임차료도 종이세금 계산서를 끊거나 아예 간이 임대인이어서 세금 계산서를 못 끊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계좌이체 내역 무조건 세무사님한테 종이세금 계산서 드려서 비용 처리를 받으셔라. 결국 지금 계속 하나같이 누락될 수 있는 것들 잘 읊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인건비는 그냥 계좌이체만 띡 하고 나 이거 비용 처리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면 그게 안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도 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지급명세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돼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신고를 잘 하고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임금 딱 계좌이체 하고 이거 비용 처리 해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을 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인건비 신고를 꼭
하시고 비용 처리를 하신 이후에 세무사님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급해서라도 가산세 좀 주고서라도 비용 처리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건비는 사실 미용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3.3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3.3을 디자이너 분들한테 3.3 급여를 지급을 하고, 뭐 인턴 스텝 파트너 분들한테 이제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근데 사실 디자이너라고 해도 계약서를 잘못 쓰면 이게 근로자성이 부여가 돼서,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집어치우고 4대 보험료 근로소득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4대 보험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데 이들이 갑자기 퇴직을 한다면 나 원래 퇴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근로자성이 입증될 만한 계약서로 작성을 했다 라고 한다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동안 안 냈던 4대 보험료도 다 추징이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수천만 원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미용실 전문 노무사님 계셔서 이런 걸 봐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 못 보고 이러한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 폭탄 맞으신 분들을 많이 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분들에게 계약서 같은 거 잘 작성해 두시고 노무 자문도 평소에 잘 받으셔서 문제 없게끔 사전에 잘 세팅을 해 두셔라. 노무 자문 이슈들이 많이 있는 업종이니까 미용실이 이런 것들 잘 주의해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연관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4대 보험료를 그래서 심지어 스텝이나 인턴 파트너인 분들한테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워서 4대 보험료가. 근데 결론을 말하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4대 보험료를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으시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정리를 잘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약을 해서 말하면 4대 보험 비과세 항목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부가세 소득세를 복리후생비 처리를 해서 절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4대 보험료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실 전문 세무사라 뭔가 네. 좀 한 길만 판 그런 느낌이 나네요. 제가 사실 뭐 한 길만 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업종을 뭐 유튜버 같은 개인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뭐 BJ라든지 유튜버, 그리고 뭐 전문직분들. BJ도 있어요? 네네. 누구인지 물어봤대요. 유명하신 분은 아니고, 엄청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아니지만 돈을 그래도 잘 버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도 있고, 뭐 학원, 뭐 다양한 업종들을 사실 해요. 뭐 통신 판매업, 다양한 업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미용실이 제일 좀 많긴 하다. 그래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절세 끝판왕이 따로 있어요. 바로 창업감면인데요. 미용실 같은 경우 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분들은 요건을 갖추면 세금을 최대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전전 영상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다 떠먹여 드릴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2번, 3번 보셔서 꼭 요건을 미리 검토를 해서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미용실로 나는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미용실 원장님이 만 34세셨는데 만 35세가 되기 직전 2주 남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미리 영업신고증이랑 이제 계약서 받아가지고 사업자를 미리 내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제 100% 감면 세금을 1,000만 원 낼 거 영원으로 만들어 드렸던 적이 있고, 또 사업장을 원래는 이제 이분이 뭐 남양주 다산동에 계셨는데 별내로 제가 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별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분도 원래라면 세금을 50% 감면밖에 안 됐는데 100% 전액 감면 될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업자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세금이 수백 수천만 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어려운데 하지 마시고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많으니까 이런 것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계속 나네. 사업용 계좌 등록도 이거를 제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60일 이내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락을 해서 세금 내가 안 내도 될 거 막 500만 원 이렇게 내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가지고 누락 안 되게끔 꼭 세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외에도 사실 절세 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면도 다 받을 수 있게끔 세팅 도와드리고 절세 과외도 도와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절세를 도와드리는지도 다 안내드리고 뭐 하반기에 미리 내년 종소세 예상세액 안내드리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또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기존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이런 걸 다 해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수백 수천만 원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누락 없이 절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안내드린 내용만 복귀하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거 다 무료잖아요. 수백 수천만 원을 제가 벌게끔 도와준 다 노하우들이거든요. 사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절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절세연구소에 세무적인 기장을 또 맡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절세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